재단의 이사임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과정은 생성 AI 활용 탐사보도 데이터 분석과 팩트 체킹 실습입니다. 내일까지 1박 2일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강의 내용은 생성 AI 활용 탐사보도 기법의 이해와 사례, 그리고 탐사보도 데이터 분석 실습 및 스토리텔링, 그리고 PPT 과정, 그리고 결과물 팩트 체킹하고 언론 윤리 어떻게 적용할지 과정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안은 앞에 이제 준비되어 있고 뒤쪽에 이제 커피 내리돼 있으니까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와이파이는 여기 적혀 있는 등급 내용 확인하셔가지고 연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관련해서 오늘 이 건물에 주차하신 분은 나가시기 전에 여기 6층 접수대 가셔가지고 할인 받으셔야 되고요. 오늘 숙박 신청하신 분은 리버틴 호텔에 주차하시면은 이제 무료 할인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명찰 배부해 드렸는데 명찰 뒷면에 보면은 필증돼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중간에 이제 숙박이랑 이제 숙사 동안 과정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신원 확인차 이제 확인할 거니까 명찰 감수있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일전에 얘기 연습 참여하기 전에 그 숙박이랑 저녁 먹는 거 이제 희망자 파악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중간에 바꾸시는 분 계십니까? 혹 상황에 대해 있으시죠? 저는 그냥 저녁 식사 안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결정됐습니다. 저녁 식사는 아직 신청하신 안 하신데 예. 알겠습니다. 조승호님이시고 이나라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식사 장소는 명찰 뒷면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렉시키를 활용할 거라 가지고 활성화를 안내메일 받으셨는데 혹시 안 하는 분 계시면은 제가 보내드린 안내메일 보셔가지고 참고하시고 활성화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강의 생성 AI 활용 탐사보도 기법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연은 이희대 경희대 교수님이 맡으실 거고요. 이희대 교수님은 국제인공분리협회 이사님으로도 계십니다. 그럼 이희대 교수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세요. 이게 어떤 될 거예요? 그래요? 네, 할게요. 예, 반갑습니다. 저 질문 담아주세요. 네. 혹시 제가 대구를 작년에 보고 왔었는데 저 오늘 두 번째 보십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어쨌든 강의라는 게 기본 기침이 있는데 반복되는 건 좀 괜찮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제가 아까부터 엑셀을 조금씩 보여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 과정 기획할 때 방금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얘기해 주신 원장님이 심화라는 걸 강조하셔가지고 제가 심화면 저는 심화가 가면 기본 쪽에 더 가까운 문과 쪽을 잡고 진짜 선수 선생님을 모셔오겠다고 해서 오늘 아까 보니까 패시 세팅하고 그러시는데 저랑 할 때는 어떻게 들어보실 거 거의 없어요. 저는 내일 정도 가시면 될 것 같고 김상현 교수님이 이걸 준비를 좀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빅데이터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는 뭐 이런 거 그리고 미리 사전에 물어봤더니 코딩을 좀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 R로 준비했는데 R 스튜디오 아시죠? 되게 싸한 느낌이 좀 나요. 그때 가서 또 김 교수님이랑 말씀 나누시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빅데이터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준비해 오셨어요. 근데 그거는 눈높이만 좀 맞추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기회에 한번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오히려 약간 눈높이 맞춰서 한번 리뷰.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뭐 GPT나 이런 거 활용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해봤죠. 하셨을 거고 다만 조금씩 달라진 점하고 우리가 지금 이 강의 자체의 기획이 어쨌든 우리 취재나 이런 거랑 어떻게 연결할까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초반에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을 생각하시는 AI하고 요새 왜
참 이렇게 토요일날 1박 2일까지 해서 배우셔야 되는지에 대한 어쩌면 오히려 배경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린 배경이 우리가 챗GPT니 LLM 저만 해도 지금 LLM 7개 써요. 근데 7개를 쓰려면 뭐 다 외워서 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왜, why, 원리 뭐 이런 걸 알아야 이 위에 따라 뭐 골라서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배경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드리면 이런 거가 있었어요. 한 1년 됐나요? 교대 강의를 한번 갔는데 교대 학생 한 명이 아무튼 손을 들고 그런 거 들어보고 결론은 뭐냐면 오히려 초등학생 애들이 카톡을 지금 없는데 초등학생인 이 교생 실습한 어찌 보면 대학생이죠. 학생한테 AI한테 다 배우면 되는데 내가 선생님한테 뭘 배워야 되냐 진짜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주변에서 부모님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미래는 다 저거 해결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대신에 학생이잖아요. 무슨 준비가 있었을까요? 어부버부 했대요. 지금 우리가 오히려 두려운 상황을 제가 봤을 때는 보고 온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한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답할 거냐. 난 할 줄 알아 몰라가 문제가 아니라 뭐 준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후배분들 이제 이른바 이제 날라다니는 애들 올 거 아닙니까? AI들 물론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답을 가지고 생각해 볼 타이밍이다 그런 얘기고 어쨌든 제가 보면 언론중재단이 제일 이런 교육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자분들 뭐 조선일보도 가서 교육했었고 뭐 재밌는 데들 많이 가서 교육했어요. 그리고 요거 좀 독특해서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본가에 가시면 이분들 뭘로 보이세요? 남산업회 뭐 이런 거 안 보이십니까? 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분 지금 여기보다도 진짜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저분들 알고 보니까 저 정도로 유료 공연을 해가지고 혹은 정부에서 지원받을 정도 되면 한예종 막 석박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힘든데 공연을 유료로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면 항상 제일 힘든 게 창작극이에요. 근데 원래 해야 되는 공연도 있잖아요. 뭐 상모 돌리고 뭐 탈쓰고 이런 것도 깨가리도 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창작해야 되니까. 근데 이쪽은 처음으로 저한테 연락이 너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재단을 이분들이 두들겨가지고 노래를 시키게 해달라고 해서 지금도 교통하고 있는데 가면 뭐 잘 만들어서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기본이고 최근에는 작년 여름에 좀 재밌는 데도 한번 갔다 왔죠. 여기도 뭐 미디어 쪽이시지만 여기는 카자흐스탄 뭐 이런 데도 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경계니 장르니 뭐 업종이니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다 잘하고 있어야 되고 자 이게 제목이 자 처음부터 막 AI 실습 들어가고 그러면 좋으시겠지만 전 이건 오히려 거꾸로 꼭 얘기 드려요. AI가 왜 난리일까? 오늘 모르고 그냥 챗GPT 잘 다루는 법 이런 거 그냥 검색하셔가지고 블로그 잘하는 거 하셔도 돼요. 근데 저 말고 그 선생님까지 저 모시고 온 건 왜 지금 AI가 난리가 나가지고 배워야 되고 배경을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읽는 거고요. 이 중에 자세히 보시면 녹색이 의미하는 건 IT고 검은색이 의미하는 거는 이른바 굴뚝산업입니다. 가전, 석유, 은행, 보이시죠? 월마트 이런 것들. 근데 어느 시점 이후에는 옛날에는 그래도 딱 한 군데 있었죠. MS. 그러다가 지금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른바 미장의 모든 종목은 굴뚝이 있나요? 굴뚝산업 없습니다. 다 IT죠. 저게 뭐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왜 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러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한국 객관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일이 있었던 때는 이때고요. 결국은 이거죠 뭐. 지금 여러분들 듣고 계신 거. 너무 당연할 것 같지만 아마 여기에 이제 다 어려워 보이시긴 하지만 과거가 기억나시는 분들 중에는 이 아이폰 나오기 전에도 인터넷
혹시 뭐 대충 됐던 폰이 기억은 나시죠? 기억 안 나신다고 하시잖아요. 연배가 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개방형 인터넷이 처음으로 나왔잖아요. 개방형 인터넷이 그전에 아니었잖아요. 통신사별로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걸 내볼 때 그냥 진짜 그 유명한 프리젠테이션에 이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단말기는요 그 전에 MP3 플레이어가 있어요. 네, 여기 나와 있죠. 아이팟이었고 전화 하나 달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인터넷인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황으로 되돌려 보시면 단순하게 인터넷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 노트북하고 폰하고 어느 게 더 비싼가요? 아이폰 16명 같은 경우는 아이폰 비싸요. 제가 이게 왜 하냐면 이때부터 무슨 상황이냐면 움직이는 PC 시대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세상을 완전 바꿨다는 얘기 드리려고 서서를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고 앞에 있는 거 다 빼고 대신에 제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거는 더 꼭 보여드리고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보이시죠? 자, 설명을 미리 드릴게요. 이 영상이 뭐냐면 보이시겠지만 2010년도부터 한 8년, 7년 동안 세계 상위 브랜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약간 힌트 드렸죠. 무슨 힌트? 앞에 무슨 얘기였어요? 아이폰 얘기했죠. 2010년도면 대충 언제죠? 아이폰이 나온 지 3년쯤입니다. 보급이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고요. 그 보급되는 10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세상의 순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고요. 당연히 햄버거의 코카콜라, IBM이 상징하는 건 PC, MS 시절이죠. MS 시절. 자, 근데 이제 구글이 올라가고 당연히 어디로 올라갈까요? 구글이 올라가는 건 이해가 되시나? 원래 구글이 잘했지만 구글하고 지금 치고 올라가는 애플 둘의 공통점은 뭐죠? 네, 모바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뭐지 단말기 파는 애들 아닙니까? 물론 구글은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팔았지. 그러니까 이들 둘이 위로 올라가는 건 어떤 그림에 가깝다? 그냥 옛날 공장하고 비슷한 거야. 골프처럼 폰 팔아먹었으니까 제조업 그 느낌. 얘네는 좀 떨어지고 당연히 어디가 올라올까? 구글에서 폰 되는 데가 어디죠? 샘성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IBM, MS, 인텔이 같이 떨어지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PC를 안 쓰고 모바일 넘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구조상 2014년으로 넘어가요. 약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굴뚝 공장의 성공 방식이랑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폰이라고 하는 시스템, 뭐라 그럴까요? 제조업을 들고 있는 애들이니까. 근데 희한한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MS 찌그러지는 거 보이시죠? 참 1등입니다. 자, 여기 재밌는 거 하나 나와요. 아마존 보이세요? 아마존이 PC 시절에 뭐 했던 건지 아세요? 우리 치면 알라딘입니다. 알라딘. 최고입니다. 근데 지금 아마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맨 밑에 그거 하나 나오죠. 아마존 치고 올라가는 것도 무섭고 맨 밑에 한 장이 들어가요. 보였나요? 페이스북. 쟤는 PC 시절에 뭐? 사이버 친구 채팅. (2018년이라서) 좀 있으면 이 곡선이 끝나는데 아마존이 치고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걸 보시고 여러분들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 뭘 느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그냥 뭐 도표 왔다 갔다 하는 이거 하나가 여러분들이 AI를 배워야 되는 이유와 관련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상당히 독특한 거 하나가 있었을 텐데 뭘까요? 자 보십시오. 아까 2010년도에 뭐 코카콜라니 뭐니 해서 위에 있었던 애들 있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굴뚝이라고 했잖아요. 굴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품을 제조해서 공장 짓고 뭘 해서 파는 애들이었으니까 뭐 그게 순위가 밀릴 수는 있어도, 그리고 아까 구글하고 애플이 상징하는 것도 안드로이드 폰이든 애플 폰이든 팔았다는 건 제조를 상징하죠. 그런데 중간에 두 군데를 생각해보세요. 아까 말했던 치고 올라가던 애들 두 군데, 아마존하고 페이스북은 지금 말했던 모든 공식이 저때 다 깨진 거예요. 무슨 뜻? 공장 있나요? 왜? 공장 없잖아요. 근데 제조업을 막 치고 올라가고 무슨 좀 우연하게 치고 막 올라가고 저때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 스마트폰이 몰고 온 왜 뭐 난장이가 쏘고 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원래 자연계에는 없던 곡성이 생기죠. 자연계는 원래는 그냥 음이다 양이다밖에 더 있겠습니까? 음과 이렇게 나죠. 근데 얘네 곡성이 어때요? 기하급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거 수학식에서 이상적으로 나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말이 안 되지. 근데 지금 우리 알고 있는 얘네들 공통점이 다 뭐다? 뭐 나중에 기하급수를 또 보이는 뭐 그런 회사들도 있지만 방금 이른바 파이라고 불렀던 회사들 4개의 공통점, 5개. 사실 애플 빼고, 사실 구글도 유튜브라고 치환하면 어쨌든 얘네들 공통점 뭐예요, 여러분? 단말기 자체가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뭐일 뿐이에요. 모바일이라는 말은 되게 넓고 그냥 현실적으로 앱일 뿐입니다. 수많은 앱 중에 하나잖아요, 그냥. 그죠? 수많은 앱 중에 하나일 뿐인데 아까 보셨지만 전 세계 상위를 다 먹죠. 원래 이런 건 없었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있었나? 아마 없었다는 거를 명확하게 기억하실 텐데.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럼 이들은 그냥 앱이냐? 그냥 앱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 드린 거예요. 자, 그냥 앱이면 세계 1위 같은 뭐 딸이 되지 않죠. 근데 만약에 얘네가 앱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혹은 뭐 한국으로 치면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앱을 깔면 그 앱은 앱이 아니고요. 흔히 말하는 여러분 진짜 많이 쓰시는 표현 중에 하나 뭐 있어요? 플랫폼 사업. 플랫폼이란 말이 원래 이런 말 아닙니까? 뭐 사람들 모이는 거죠. 근데 원래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쓰시지만 플랫폼이란 말은 뭐냐면 처음에는 그게 앱일 수도 있고요. 네이버 카페일 수도 있고, 아니 뭐 뭐라 그럴까, 누구 유튜브 채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사람이 처음에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이렇게 모이죠? 그러면 원래 걔가 처음에 그 앱 때문에 만들려고 했던 서비스를 넘어섭니다. 왜? 기본적으로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효율성이 생기니까 거기서 원래 있었던 그 앱의 본 기능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뭐 별걸 다 하기 시작해. 머릿속에 못 떠올리시면 될까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약 20년 전쯤에 지금도 우리 방송하면은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이렇게 50원 이렇게 안 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바꾼 앱이 하나 나오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요즘에 문자 날려줄 때 돈 내세요? 그 문자 앱이 무슨 앱이에요? 네, 앱일 뿐이었죠. 앱. 카카오를 뭐 하세요? 원래 문자만 했다고. 근데 지금 택시 불러, 선물 줘, 뭐 은행에 뭐 안 하신 거 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플랫폼이란 말을 설명하려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제가. 근데 플랫폼이란 말은, 그러니까 앱이 플랫폼이 된다는 말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체가 일종의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아마 근데 뭐 얘들이 플랫폼 됐다고 해서 뭐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해요.
PC 시절이 아니라 스마트폰 시절에는 뭐 똑같죠. PC도 쓰시고 나면 뭐가 남아요? 여기? 로그라는 게 남는 건 아시죠? 기록. 자, 스마트폰도 기록이 남죠. 당연히 그 앱, 뭐 운영을 애들도 그걸 다 가지고 있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젊으셔서 모르시겠지만 저는 지마켓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도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는 당신은 만약에 PC에서 인터넷으로 쇼핑을 한다면 뭘 구매하시겠습니까? 이때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얘기 드렸죠? 그 질문에 무엇을 사겠습니까도 있었지만 질문 중에 뭐도 있었는지 아세요? 어디서 구매하시겠습니까? 언제 뭐 보통 질문이 다 그렇게 있지 않나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질문이 얼마나 웃기는 질문이었는지 생각해보세요. 자, 여러분, 그때가 무슨 시절이라고요? 지마켓 처음 나올 때가? 스마트폰이 개방형이 없던 시절. 그러면 어디서라는 말은 세 개밖에 없지 않나요? 집, 학교, 회사. 어디서가 의미가 있습니까? 또 시간은 적어도 회사랑 학교에 있는 걸 끌고 앉아가지고 밤에 하는 건 그냥 기록이 남아서 너 뭐 했냐는 거니까 집에서 한다고 해봐야. 근데 그때 PC로 쇼핑하는 것도 낯설었던 상황이었어. 어쨌든 제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평소에 잘 모르지만 아까 스티브 잡스가 쌓아올린 그 걸어다니는 PC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알려드리려고 사례를 얘기 드린 건데, 보시면 드디어 이 기자님들이 좋아하는 게 이때 완성되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PC 시절에 완성되지 않았던 게 뭐죠? 왜요? 왜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어때? 왜 앱이 해결됐잖아요. 여기 남는 기록의 빅데이터의 레벨이 PC 시절에서 얘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다? 완전 점프했죠. 점프가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OWH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우리 맨날 쓰니까 연습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얘는 이 데이터 자체는 뭘 의미하냐? 그냥 우리죠. 우리 휴먼. 라이프 휴먼이죠. 그 전까지 PC 시절에 아무리 로고가 나와도 그 데이터의 품질이 진짜 사람을 향한 건 아니고 한정적이었다면, 지금 모여지는 데이터의 레벨은 그냥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행동 성향이 그대로 지금 빅데이터로 쌓이고 있죠. 언제부터? 2007년. 2년 더 있으면 20년입니다. 20년. 여기 10년 이상 회사 근무해보시면 정말 능력보다 어려서 뭐 하시잖아요. 20년이면 이 데이터는 그냥 사람이라고요. 우리. 제가 왜 우리라고 얘기하는지를 이제 설명드릴게요. 즉 플랫폼이 된 앱들, 그러니까 그런 IT 대형 회사들이 이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원래는 지금도 우리도 다 하고 있죠. 웬만한 회사들 가면 회사 안에 뭐 IT 부서 있잖아요. 개발 부서. 활용 주에 오셔서 회사 안에 개발자들 있는 팀들 있잖아요. 거기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막 인트라넷으로 쓰고 이런 거 다 모집하시죠? 당장은 어디서 쓸지 몰랐지만 결국 이들이 하려고 하는 건 뭔 것 같으세요? 앞으로도 그렇고. 자, 회사에서 이런 데이터 정보를 모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문사는 한쪽으로는 제3의 권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사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업을 운영하는 쪽에서 제일 잘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내년에 이 회사 얼마 몇 명 뽑고 망할 거냐 안 망할 거냐 수익이 어떻게 가느냐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가장 현실적으로 잘 구할 수 있는 게 얘들이에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자,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AI 얘기하는데 우리는 계속 지금 생성 AI만 보고 있잖아요. 생성 AI 봐야죠. 근데 제 얘기는
이 시스템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즉 이것만 해도 이제 감을 잡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미국에 제가 같은 얘기를 결론은 뭐냐? 뭐 여러 가지 운이 좋았죠. 여기까지는 웬만한 회사들까지 다 있죠. 그거는 뭐 있는데 거기다 얘네들이 좋아졌죠. 컴퓨팅 파워예요. 뭐 GPU 이런 거. 그리고 얘네는요 원래 있었어요. 원래. 근데 이게 합쳐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하나의 생명체처럼 자리를 잡게 된 상황에 지금 놓이시게 돼 있는데 그 안에 돌려도 좀 별로였던 이유 중에 저기 모였던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 뭔가 모자란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죠. PC 시절이네. 이럴 때 이게 지금 한 20년 모였네요. 감히 얘들의 그러니까 그냥 볼 때는 앱인데 플랫폼이 된 앱들은 가공할 만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성AI 실습 배우시고 싶었겠지만 얘기 드립니다. 방금 보셨던 아마존 있죠? 아마존 관련된 기사 한번 보실래요? 자, 이게 여기서 AI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딱! 요즘에 많이 본 기사 아니에요? 홈플러스 기사. 떠오르지 않으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그 포인트를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자, 우리나라에서 새벽 배송 오는 것도 신기하시죠? 솔직히.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미국입니다. 우리로 치면 쿠팡 와우를 하면 새벽 배송 오잖아요. 양파 한 달 시켜도. 미국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몇 배죠? 55배 정도 늘어납니다. 말이 되나요? 생각해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고 있어서 소매업체 붕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플랫폼하고 데이터의 힘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이것도 비슷한데 아마존이요 이종사업에 진출하면 곧바로 얼마 안 하니까 그 이종사업 그냥 날라가요. 예를 들면 이거는 뭐였냐면 미국 땅이 하도 넓으니까 지역별로 통신사가 뭐 다르고 뭐 할 때마다 뭐 전화번호를 바꿔주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카드식으로. 근데 그런 데가 있는데 아마존이 거기 진출했다니까 바로 다음날부터 걔네들 우리로 치면 코스닥 상장사회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왜? 아마존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된, 그것도 글로벌 플랫폼이 된 저 회사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아까? 여러분들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 생성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죠. 특히 어떤 센 걸 가지고 있죠? 지갑 열리는 걸 알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출장을 아리조나에서 뭐 켄터키로 간다고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언제 무슨 카드를 써서 뭘 했고 어쩌고저쩌고 개인정보랑 좀 다른 측면으로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너 이때쯤 전화카드 필요하지 않아? 슥 하고 올라오지 않을까요? 우리 욕하지만 얘는 그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 사업에 들어간 순간 어떻게 돼요? 다른 사업은 그냥 날아가는 거죠. 기존 멤버들은 날아가는 거죠. 이 얘기를 왜 제가 하려고 하냐면 하시기 전에 자 다시 정리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앱이거나 플랫폼 결론은 이제 빅데이터인데 품질 좋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뭐의 품질도 좋다? 예측 가능한 AI의 품질이 좋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드리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실 수 있지만 그래서 아마존이 이렇게 했고요. 지금 이제 MS 같은 데가 있지만 여기도 비슷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 5만 거를 다 어디서 하죠? 이거에 속아가지고 여러분들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얘는 이 사업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얘가 그냥 문자 앱이 아니잖아요. 얘를 그래서 딱 이 사업자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라는 말 평소에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란 말은 아까 보였다시피 여러 사람이 그 장 안에서 공유하면서 원래 서비스 이상의 다양한 비즈니스를 막 만들고 서비스를 이끌고 뭐 이렇게 되면 플랫폼이 됩니다. 근데 플랫폼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모여있는 빅데이터의 레벨이 높다.
그 빅데이터 레벨이면 뭐가 가능하다? 그 전까지 상상도 못했던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럼 그걸 돌리기 위해서 중간에 필요한 쉽게 말하면 엔진이 뭐다? 그게 AI예요. 이 얘기 왜 드리냐면 보세요. 쿠팡 생각해 보시죠.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파악단을 내가 지금 시켰는데 밤에 와. 배송은 새벽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저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한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건 무조건 손해잖아. 아닌가요? 인건비를 생각해 보세요. 파악단의 사람이면 무조건 파는 족족 마이너스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얘 투자해가지고 투자받아서 어디다 선정했어요? 아시잖아요. 쿠팡 어디 회사예요?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했잖아요. 자,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파한단 팔아서 새벽에 했는데 거기 도착하는 회사를 어떤 이상한 투자자들이 투자를 왜 할까요? 아니, 누가 봐도 망하잖아.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공식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겠죠. 자, 쿠팡을 만든 회사의 시장은 투자자들한테 처음에 초기 사업 계획서 들고 갔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투자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사실 쿠팡은 10년 이상 적자다가 지금 1등 먹으면서 거의 끝났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뭐라고 했냐? 라이크 아마존 할 거고요. 한국에서 아마존처럼 되는 데는 아마존이 미국에서 한 것보다 시간이 짧게 걸릴 겁니다. 저희는 500만만 축되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 정리하면 이거죠. 저희 플랫폼이 될 때까지만 손해 감수 밀어주세요. 그럼 플랫폼이 될 때 얘들은 뭘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써있죠. 한국인 500만의 데이터, 라이프 스타일 데이터를 내가 가져올 거야. 그게 되면 미국 땅덩어리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1시간 만에 배송이 돼서 지금 소매업체가 다 날아가고 있을 것 같으세요? 1000만에서 2000만 정도의 아마존을 쓰는 사람들의 데이터가 들어가잖아요. 아까 그 왜 지역에서 전화카드 가는 거 아는 것처럼 사람 패턴이 한 5년 정도 쌓인다 생각해 볼게요. 뭘 구매할지, 언제쯤 휴지를 살지, 언제쯤 세제를 살지, 뭐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 알까요? 모릅니다. 그 추측을 뭘로 한다고? 얘로 한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플랫폼이 돼서 우리 휴먼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얘 품질은 더 높아지고 계속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상황이죠. 근데 딱 그걸 보고 쿠팡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땅이 55분의 1이니까 새벽 배송 힘들지만 그때 우리 한 500만 정도만 될 때까지 손해 감소 밀어주시면 AI 돌려가지고 일이 먹겠습니다. 그거예요. 자,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즉 우리가 보통 스타트업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생각해 보시면 바로 저거랑 겹치는 거예요. 그 전까지 플랫폼이라는 게 개념이 없었을 때 무조건 공장을 지어가지고 굴뚝이면 됐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스타트업 시장에 가면 우리는 뭘 보냐면 얘가 글성 부른 플랫폼이 될까?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것만. 그러면 초기에 약간 실패하더라도 투자금 집어넣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 다 그걸로 성공해서 아까 녹색으로 싹 다 바뀌는 거 보셨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꾸 좀 생성 얘기하니까 그냥 AI 이것만 보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한번 거꾸로도 돌려보시는데 자 어쨌든 더 심플하게 얘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길을 그대로 걷고 있는 데가 또 한 군데 있죠. 원래는 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똑같죠. 쿠팡이 지금 일이 먹으니까 사실상 홈플러스는 문제가 아니고 이마트도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왜? 여기는 한번 1등 가면 그냥 아까 얘기했죠. 새벽 배송이 가능한 건 여러분 모든 우리 집 옆에 중간에 그 집화해가지고 하는 게 그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곳에 쓸 것 같은 걸 쟁여놓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인간사가 얼마나 뭐 바쁘고 정신없으니까 우리가 표시를 지금 사야 되는데 인간이 안 사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실적 파급이 올라오죠. 20%. 살 때까지. 그게 AI라는 본질을 아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우리 자꾸 AI 하니까 글 써주는 것만 보잖아. 그게 아니라 전 세계 돌아가는 큰 그림에서 지금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얘가 지금은 당장 돈이 안 되지만 플랫폼이 될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전형적인 것 중에 하나 예를 또 들어드리면 이거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쓰고 계세요? 안 쓰고 계세요? 여러분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마 2천만, 3천만 곧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얘는 처음에 당근으로 시작한다는 거야. 중고 거래품 이걸로 했겠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당근도 구조를 생각해보면 어때요? 우리 개별 기업 거래기 때문에 거래할 때 그 수수료 당근이 줬어요? 안 줘요. 그 뭐랑 비슷해? 아까 파 팔아먹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 망하는 거야. 이거는 비즈니스가 상식적으로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포인트가 중요하죠. 요즘에 당근에서 거래 제일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참. 집합. 그럼 거기는 페이를 집어넣어서 할인 개념 이런 거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순간 얘네는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던 당근이 아니고 중고차 플랫폼이 되기도 하고 부동산 플랫폼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러면 이들한테 또 뭐가 쌓여요? 데이터 또 쌓이죠. 그러면 저 사람은 다음에 무슨 차를 좋아해서 뭘 어떻게 팔지가 아니까 또 당근 하고 올 거 아닙니까 또. 그러니까 시각을 그렇게 해서 보셔야 지금의 AI가 뭐 어쩌고 왜 AI가 중요하고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얘기를 우리 거꾸로 돌려볼까요? 여러분들의 회사가 지금 AI를 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역 로컬의 언론이잖아. 로컬 언론만에 딴 데서 범접하지 못한 데이터 구축 같은 거 하고 계신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되게 소중한 거예요. 범접하지 못한. 왜? 최소한 아무리 지역의 인구가 줄고 어쩌고 해도 여기밖에 못하는 뭐를 만들려면 그건 데이터밖에 없다고. 지금 그 얘기 드리려고 이 얘기를 드리는 거지. AI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머릿속에서 막 당장은 뭐 실습하고 이런 거 중요하시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시각을 한번 바꿔서 즉 이 모든 거의 핵심 뭐냐? 잡스 형이 쏘아놓은 그 인터넷이 되는 PC 시절이 돌아오면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그 다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는 들으시니까 그래도 금방금방 따라오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 빼고 자, 한 두 가지를 먼저 얘기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이 질문은 일단 한번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AI가 뭐의 약자인지 당연히 아시겠죠? 뭐의 약자죠? 인공지능, 아티피셜 그쵸. 근데 우리 보통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한자 중에 적지 않은 한자가 미국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왔는데 일본 사람들이 한번 해석해가지고 다시 우리나라 말처럼 된 경우들이 좀 많죠. 자, 아티피셜이란 말은 대충 아시겠잖아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저 그럼 인텔리전스는 알잖아요. 지능 오케이. 근데 저는 그 번역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공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게 아티피셜이랑 같은 건가? 어떠세요? 자꾸 익숙하니까 당연한 듯이 느껴지시지만 오히려 저는 아티피셜이란 말에 나중에 이제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슬쩍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그 원류는 언젠가 컴퓨터한테 혹은 기계한테 사람이 자꾸 좀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하면 얘가
like human 비슷한 지능을 보일 때가 오지 않을까 해서 시작한 거예요. 이거 되게 아달로 모델입니다. 자, 다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원래 정의는 뭐다? 언젠가 사람 같은 뭔가를 좀 보여줄 것 같아. 사람 비스무리한 걸 보여줄 것 같을 때가 올 거야 라고 하는 앨런 튜링이 개념을 만든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사람 같은이 목표지 인공이란 말은 우리가 무슨 직접 뭘 조립하고 이런 게 아니고 like human이란 말이야. 그럼 다시 아까 제가 스마트폰이 해낸 일 중에 무서운 게 뭐라고요? 우리 행동 정보가 얘는 거의 뭐다? 아마 지금 매일 지구가 망했는데 얘만 살아남아 있어도 여기에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살았는지 다 들어갈걸요? 뭘 사고 뭘 보고 뭘 이거를 무슨 뭐 결제하고 여기 오실 때 뭐 버스 타고 뭐 하고 뭐 친구 찾기 하고 좋아요 싫어요 누르고 뭘 본 것까지 다 들어갔지 않나요? 그냥 얘는 사실상 나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모여가지고 지금 한 명도 아니잖아. 수십억 명께 모였죠. 똑똑히시죠. 사람을 향한 겁니다. 사람을 향한 게 드디어 완성되는 시점에 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잡스형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모바일도 진짜 힘들어 죽겠었는데 이것까지. 자, 그래서 AI 관련된 기술 관련된 얘기는 뒤를 다 하겠지만 제가 짧게 빨리 끝내가지고 뒤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거꾸로 설명하겠습니다. 추천은 아마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슥 하고 올라오면서 너 이거 좀 할래? 혹은 넷플릭스 몇 번 봤더니 넌 시리어스 하면서 뭐 하는 영화 좋아하지? 그러면 걔가 또 추천해주죠. 기타 뭐 여러 가지. 쿠팡스 식재도 마찬가지고. 섹션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건 아시죠? 다 똑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천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측이라는 말은 다른 것보다 이런 걸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월스트리트에서 여러분 의외로 빅데이터를 이미지 자료를 엄청 많이 쓰는 거 아세요? AI 돌려가지고. 자, 월스트리트가 연간 가장 먼저 아까 그 시스템 보셨죠? 예측하고 싶은 게 뭘 것 같으세요? 돈의 흐름이지. 근데 전 세계 돈의 흐름에 기본이 되는 게 무슨 가격이죠? 유가. 한국 가격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미지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한번 딱 상상해 보시면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사진, 위성 사진을 전달했습니다. 중동을 찍은 위에서. 그럼 그걸 쫙 분석해 보면 마치 왜 우리 북한에서 이번에 미사일 쏠 것 같다 안 쏠 것 같다는 그 포가 밖으로 나왔나 안 나왔나 이거 빅데이터가 좀 체크하잖아요. 얘네도 땅을 판다 안 판다 이런 거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그냥 사진이었겠죠. 근데 걔를 안에다 쫙 집어넣고 돌리면 작년 대비 유정을 얼마나 더 팠다, 더 준비 중이다 이게 다 나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다시 역산해서 유가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런 것까지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뭐 대충 다 아시면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죠. 약간 특이한 것들이 이제 나오죠 합니다. 뭐냐면 얘가 이렇게 똑똑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컴퓨터한테 AI한테 뭘 시키냐? 그냥 뭐 더 복잡한 거 다 빼고요. 저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제 사진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10,000장을 예를 줍니다. 제가 뭐 이렇게 찍은 거 저렇게 찍은 거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찍어서 10,000장을 딱 주니까 어느 순간 얘가 한 중년의 한국 뭐 어떤 아저씨에 대한 그걸 얘가 인식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는 뭐 인식을 시켰다. 이희대라는 사람에 대해서 거의 오케이. 근데 재밌는 건 뭘 시켜봤냐면 약간 엉뚱한 학자들이 모금 개발자들이 그걸 시킵니다. 일부러 얘가 저를 인식하고 있는데 슬쩍 제 사진 중에 여기가 약간 좀
안 나오는 사진, 뭐 그런 사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진을 슬쩍 집어넣어. 그리고 물어보고요. 어때? 그러니까 얘가 라고 하면서 그 만장지가 가지고 있던 인식 같은 걸 가지고 슥 여기를 딱 채워주면서 저희한테 보여주고 이거 괜찮지 않아? 이거 당신이랑 비슷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쪽 부분만 얘기해드렸잖아요. 어쨌든 이쪽 부분이 만들어진 거가 일단 원초적인 질문.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네. 가짜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만장 준 것 때문에 상당히 그럴듯하게. 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생성해라고 해서 시켜가지고 됐던 기능이 아니에요. 요즘 말하는 생성. 그게 아니라 인식을 다 시켜놓고 약간 뭔가 비어있거나 채워야 될 것 같은 거를 거꾸로 부탁하는 원리로 생성이라는 게 나왔다는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미지로 학습시켰을 때 그런 피드백이 잘 나왔고요. 기타 다른 것들도 하니까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생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의 원리가 원래부터 처음부터 생성이라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가지고 혹은 기존의 정보를 가지고 이거 아니야? 라고 슬쩍 우리한테 내비어 쳐주는 가짜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부터가 요즘 말하는 AI랑 관련된 중요한 얘기입니다. 들어보셨나요? NLP? NLP 들어보셨죠? NLP. 이게 꼭 그 개발자분들이 우리 문과 이런 분들 힘들게 만들려고 어렵게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대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연어, 내추럴. L은 뭐죠? 언어래네. 랭귀지. P는 뭘까요? 써 있잖아, 처리. 프로세스. 네. 자연어 찾기라는 뜻일 뿐입니다. 근데 자연어는 뭐냐? 그럼 거꾸로는 뭘까요? 네, 기계 언어 혹은 컴퓨팅 언어인데 그게 뭐냐? 우리 개발실 가보면 이 검은 화면에다가 막 치고 있죠. VM 만드는 코볼이 어쩌고 뭐 찌뿔뿔이 어쩌고 뭐. 그 언어는 무슨 언어죠? 기계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그 양반들이 그냥 별도의 컴퓨터한테 뭘 시키기 위한 별도의 용어잖아요. 그걸 기계어라고 그래요. 혹은 컴퓨팅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뭐라고요? 가장 사람스러운 무언가를 보여줬을 때 우리가 걔를 AI라고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개발자들이란 특수군이 그 검은데다 내고 지네들만 알아듣는 말로 얘랑 얘기하고 있으면 사람스럽나요? 아니면 사람 안스럽나요? 그냥 기계랑 얘기하는 거죠. 진짜 아티피셜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그냥 우리가 평상시 말하는 대로 얘한테 얘기를 했을 때 얘가 알아듣고 피드백이 나와서 일반인 누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게 지금도 제일 힘든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NLP. 뭐 이제는 NLP 하니까 제가 뭔지 아시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한 8년 전 한참 모든 광고가 다 AI 스피커 나왔던 거 기억나죠? 지금 그거 끼켜야 애들이 쓰거나 뭐 뽀로로 음악이나 듣고 뭐 이런 노래방 기계도 아닌 것으로 돼버렸는데 그때가 한참 건드렸던 시기거든요. 힘들었던 시기. 근데 이때 지금도 생각해보면 왜 걔가 뽀로로나 시키는 걸로 전락했을까요? 그 표현이 틀리면서도 아니 맞으면서도 약간 애매한데 그때 자연어를 알아듣는 게 단답형만 됐어. 그래서 날씨가 뭐야 이것만 물어봤잖아. 기억나세요? 근데 우리가 자연어로 대화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사람끼리 얘기하면서 지금 짧은 얘기로 단답형만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라이크 휴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턱이 딱 걸려서 이것만 거의 3, 40년 했어요. AI 연구. 도저히 인간 언어를 가지고 따라한다는 거는 사실 그걸 정말 옛날 양반인들이 그냥 아이템만 내는 거지. 힘든 얘기다. 저건 말도 안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인간이 말을 하는 거는요. 지금 봐도 Y를 잘 몰라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근데 물론 그러다가 야들이 드디어 나옵니다. 드디어 LLM이라고 우리 많이 듣잖아요. LLM. 이때 구글의 한 개발자가 혹은 구글의 그 인공지능 팀에서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소제목에 있을 거예요. 트랜스포머라고. LLM이라는 개념의 어떤 논문을 하나 냅니다. 근데 그게 자 아까 이것도 NLP도 어려운 느낌이었지만 이것도 한번 그대로 한번 보시면 어때요? 거기 뭐 대충 힌트가 나오잖아. L은 뭘까? 라지. 그래요, 라지고. 가운데 또 뭐야? 랭귀지. M은 모델이지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들이 꼭 이렇게 말하는 뿐이. 근데 여기서 핵심이 그 논문의 핵심. 우리가 단답형으로 자연어 처리 모르고 했었던 그 구간이 마의 구간이 있었는데 그거 라지로 해결하면 되라는 논문이 나왔어요. 라지로 해결하면 무슨 뭔 소리야? 그랬더니 사이즈를 다 늘리면 어느 순간 그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거가 나온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했어요. 자, 라지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1번은 컴퓨터한테 얘 수준이 아니었을 때 정도로 거의 인간이 공부했었던 모든 텍스트 양 집어넣을 수 있는 만큼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곳. 뭐 아무튼 그 정도 양을 집어넣고 걔를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 GPU죠. 컴퓨팅 파워도 라지를 다 집어넣으면 마치 왜 반도체가 뭐 일정 곡선이 되든 뭐 우리 한 번씩 튀기기 하죠. 그런 것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거를 논문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처음으로 어디서 테스트를 했다? 그 논문 쓴 데가 아까 어디라고? 구글에서 했어요. 근데 수학으로 증명했던 것 뿐인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뭐야? 요즘 이제 우리가 보는 거지 지금 우리 실제 보고 있잖아요. 그게 나오네. 피드백이. 놀라기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는 내부 윤리팀에서 뭐라 그랬다? 이거 너무 사람 같으니까 조심하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발표를 꺼립니다. 근데 그 논문은 보통 아시겠지만 웬만한 논문 다 공개되잖아요. 그걸 그대로 들고 누가 남의 아이디어지 그걸 가지고 회사를 따로 만듭니다. 사실은 나중에 AMS가 가져갔지만 구글처럼 상장된 회사는 이런 게 뭐 일이 일어났다가 뒤통수 나면 겁나니까 뒤로 밀었던 걸 그 회사가 어떻게 했다? 그냥 선공개해버렸죠. 그 회사 이름이 오픈AI야. 그 얘기예요, 결론은. 자, 그래서 이제 쉴 건데 LLM이란 말을 많이 들었지만 핵심을 다시 정리하시면 뭐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언어, L이잖아. 랭귀지니까. 랭귀지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 파워로 얘를 소화시키면 얘가 어느 변곡점이 딱 되면 약간 사람 같은 피드백이 나온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그걸 직접 해본 데가 구글이었고 그 뒤에 그 원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저 라지라는 말은 저 논문 이후로 바뀐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더 많이 넣고 더 많이 컴퓨팅 파워를 넣으면 더 똑똑해져. 수학적으로 그걸 증명했다니까요. 그럼 그 얘기 뭐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LLM 회사들 있죠. 걔들이 지금도 뭐합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뭘 해야 가능할까요?